네, 지난 8일 관악구에 폭우가 쏟아진 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특히 지하 그리고 반지하에 계신 분들의 피해가 컸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 임시 대피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자원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관악구 임시 대피소에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나왔나요? 제가 이제 인터뷰 다녀왔던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이제 2명 포함해서 관악구에서는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재민이 임시대피소에 7분 정도 남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네. 근데 보면 결국은 임시대피소 내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안 그래도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걱정돼서 거기 있는 이제 그 고령자분들이 걱정되는데 칸막이도 없고 텐트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데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걱정되는 일이 생겨난 거네요. 네네. 한마디로.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뭐 당장 이제 수해 자체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현재 뭐 거기다가 이제 대피소도 급하게 마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8월 8일 그 비 오는 날 그날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자마자 갑자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임시 대피소가 된 거라서 근데 이 상황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까지 발생을 하니까 당장 이제 주민센터 측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하기가 좀 곤란해 보였어요. 일단 제가 이제 신사동 주민센터 2분 중에 한 분은 알아보니까 친척집에서 격리를 하셨고요. 네. 또 한 분은 마을 자치회관에서 격리를 하셨는데 이 자치회관도 굉장히 좀 협소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대피소도 그렇고 당장 코로나 격리 시설도 그렇고 말 그대로 어쨌든 임시로 준비된 공간인 거잖아요. 이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용을 하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지난번에 영상 저희 좀 절 준비돼가지고 구두로만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수혜자분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쌓이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강제로 뜯어서 연 거죠. 완전히 이게 물이 쌓이게 되는 구조라서 여기까지 찼어요. 이거 다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이거 다. 쟤한테 이거 가슴이 왔어요. 가슴까지. 예. 물이까지 와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해가 저거를 붙잡고 저기 조금 소리만 질렀어요. 전화 아무리 해도 전화를 못 받아요. 이러고도 바쁘니까 그날에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려요. 수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네. 안 돼요. 그래 그 하니까 막 소방관 둘이서 나를 붙잡고 이쪽을 한쪽을 끌고 나갔어. 이거는 뭐 아픈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 하도 그래 그거 하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못해. 나 그 생각도 하기 싫어. 너무 막 떨리고 막 뭐라 말을 못해. 동사무소에서 그리 오라 그래요. 삼청으로. 네네. 근데 몸이 이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 저기 코로나 겁이 나서 못 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래. 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친구 집에 왔다 갔다 해.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마음 고통이 너무 심하. 친구 집에서 일단은 현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네. 그 드는 생각이 아까 그 특별 재난 선포에 따라서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민간 다른- 숙박도 있는데 네. 이제 아까 그 보니까 임대주택 저도 이제 방금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뭐 6개월에서 2년까지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 집이 파손되거나 그래서 이제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래서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뭐 외견상으로서 봐서는 그런 사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또 보니까. 파손될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서 네. 또 아마 좀 어렵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수혜자분께서 현재 그 암 환자세요.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 대피소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코로나 걱정 때문에 가지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분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이제 이분과 같이 이제 혹시 어떤 이유로든 이제 임시 대피소 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주민센터에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 주민센터 쪽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에 좀 오시는 거를
좀 이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수해 당했으니까 수해 피해자니까 이제 주민센터에 다들 가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안 오신다고 해요. 아, 지금 이게 그래서 너무 분명 피해자 집계는 많이 됐는데 뭐 명단 관리라든가 뭐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맘처럼 하기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라는 곳으로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나 어떤 마음적으로 이렇게 확 안 될 것도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제발 좀 꼭 오셔서 아, 이렇게 신고하시고 인적 사항 적어내시고 좀 그러시기를 좀 말씀 좀 부탁을 하셨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청취자분들께서 주변에 혹시 수해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동주민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셔서 피해 신고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알려져는 있지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인터뷰하신 분도 똑같이 그 민간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임시 대피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친구분 집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들으신 게 없던 거죠. 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 민간 숙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가격이 일단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1박당 7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지불해야 되며,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그 인터뷰 때 임시대피소 이재민 분께 이제 여쭤봤더니 이 임시대피소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나가서 숙박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사동 주민센터 주변 모텔 그리고 네. 호텔 총 18곳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중 10곳은 계속 전화를 해도 이제 뭐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8곳만 연결이 됐는데요. 일단 8곳 중 7곳은 현재 숙박할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곳 모두 1박당 7만 원이 넘는 곳은 없었어요. 아, 이 부분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실제로 7만 원보다 보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네. 관악구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평일 기준이고요. 아, 그래요? 네, 평일에는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 1박 최대 14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아휴, 에? 이, 14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드는 생각인데 관악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모텔이나 이런 곳에 관련된 협조 공문을 좀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수해 피해자가 주무실 거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딱 한 곳에서 바로 아시더라고요. 혹시 수해 피해자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그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깎아준다. 예, 이런 곳도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따뜻하시네. 네,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숙박 장소를 구하실 때 개인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바로 검색해서 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 저희들이 관악 갑자기 있었죠. 청룡동 주민센터, 청림동. 청룡동. 네, 청룡동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렵겠더라고요. 실제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 주변 모텔이 비싸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런 걸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있었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친구 집도 그렇겠지만 불편하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수해 복구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내내 이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아쉽게도 기본 일주일만 지원을 해주고요. 민간 숙박.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총 2주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상은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뭐 2주 지났다고 갑자기 면역력 증가하고 어디 뭐 잘 곳이 정해지고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나 어떤 말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정보들을 이제 구청 측에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2주 정도 외에 다른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 그 영상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암투병처럼 코로나가 많이 좀 아주 크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 숙박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분들 중에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라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만 원, 하루 숙박 7만 원까지 그리고 일주일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주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암투병 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요. 저희가 내일 한 번 더, 내일이 저희가 15일째죠. 그렇죠. 딱 보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구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대피소 확진자 7명,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자원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